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열의 개념.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전적 의미가 동일한 타입의, 같은 타입의 데이터를 일정한 순서대로 모아놓은 것을 배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같은 타입,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 그 다음에 일정한 순서. 순서가 있다는 거죠. 순서가 있고, 같은 타입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을 목적으로 배열이라는 걸 쓴다. 자, 그러면 배열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5명의 학생 정보가 있어요. 5명의 학생의 시험 점수가 이렇게 있고요. 이 시험 점수의 총합과 평균, 시험 점수의 총합과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5명의 학생에 해당하는 변수를 유니크하게 선언하고 초기값을 세팅을 했습니다. 시험 점수로. 자, 그리고 나서 이 변수에 할당된 값들을 다 더해요. 그리고 나서 더한 값이 총합이 되는 거고, 이 더한 값을 5로 나누면 평균 점수가 되겠죠? 총점과 평균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명의 학생 점수, 10명의 학생 점수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학생이 늘어서 1000명, 1000명의 학생의 평균, 뭐 총합 이런 거를 출력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중복되지 않는 1000개의 변수를 선언해야 되나? 그리고 1000개의 변수의 값을 다 합쳐야 되나? 너무 힘들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프로그램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을 해라. 자, 프로그램의 의도는 누가 몇 점을 맞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유니크한 변수를 선언하는 것, 그리고 그 변수에 각 학생들의 점수를 저장하는 것, 이거는 사실 이 학생의 점수가 몇 점인지, 최라는 학생의 점수가 몇 점인지, 표라는 학생의 점수가 몇 점인지, 이런 거를 식별하려고 유니크한, 중복되지 않은 변수를 선언했던 건데, 지금 목적이 뭐냐면 누가 몇 점을 맞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냥 1000명의 학생 점수를 어딘가에 쫙 모아놓고 그 점수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누적을 해서 총합도 구하고 평균도 구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식이면 중복되지 않는 유니크한 변수를 선언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배열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열은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순차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의 집합. 그리고 자바는 이렇게 데이터가 모아져 있는 것을 컬렉션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런 컬렉션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클래스들도 제공하고 있어요. 자, 그런 컬렉션 클래스들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거고, 자, 이번 시간에는 그냥 배열에 대한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만 잠깐 이해하자고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기본 데이터 타입 8가지를 사용해 왔었죠. 근데 자바는 배열을 객체라고 하는 독특한 데이터로 취급을 해요. 배열서부터 객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객체는 참조 타입의 변수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기본 타입이 아닌 참조 타입. 그래서 자,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다.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고 객체가 프로그래밍의 중심에 있다. 객체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자, 배열서부터 객체라는 용어, 배열을 객체로 취급을 하고 이 배열 객체를 참조 타입이라고 하는 독특한 타입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배열 객체라고 하는 것을 생성하기 위한 문법은 뭐냐? 자, 이겁니다. new. new. 자바는 이 new를 객체 생성 연산자라고 해요. 일종의 예약어고요. 예약어고 객체 생성 연산자. 자바 버추얼 머신은요. JVM은 new라고 하는 이 객체 생성 연산자를 만나는 순간 이 타입의
이 타입의 데이터를 몇 개를 저장할 것인지를 확인한 후에 그 타입의 크기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자바 버추얼 머신아, 객체를 생성해라. 메모리의 객체를 생성해라. 반드시 한 칸 띄워야 돼요. 정수 5개를 저장할 수 있는. 자, 그러면 JVM은 정수 5개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확보를 한다. 인트 하나가 32비트, 바이트로 환산하면 4바이트. 따라서 5개의 인트를 저장하려면 20바이트만큼의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0바이트만큼의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배열 객체는 생성되는 순간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배열 객체가 메모리에 생성되는 이 순간 5개의 저장 공간에 각각 0부터 하나씩 증가되는 인덱스 번호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배열 객체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호텔, 한 층짜리 호텔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호텔의 룸 넘버, 방 번호가 0부터 하나씩 이렇게 할당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new 한 칸 띄고 int 5개짜리. 그러면 정수 5개를 저장할 수 있는 호텔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리고 호텔의 인덱스 번호라고 하는 룸 넘버가 자동으로 0부터 할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 인덱스 번호, 마지막 방 번호는 4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배열 객체가 생성되는 순간 각 인덱스에는 기본값이 자동으로 할당이 되고, 이거를 자바에서는 디폴트 초기화, 요 용어도 중요해요. 자, 배열 객체는 생성되는 그 순간 기본값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디폴트 초기화, 기본 초기화라고 하는 건데요. 인트 타입의 배열 객체에는 당연히 인트의 디폴트 값인 0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만약에 배열 객체가 더블 타입으로 생성이 됐다면 0.0, 불린 타입이 지정이 됐다면 폴스, 그 다음에 캐릭터 타입의 경우는 스페이스가, 공백이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배열 객체가 생성될 때 디폴트 초기화가 이 타입의 기본값으로, 데이터 타입의 기본값으로 디폴트 초기화가 이루어진다. 인덱스는 0부터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위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사실은 이 개념이래요. 배열 객체 위에 있는 이 정보. 이게 뭐냐면 배열 객체의 메모리 위치, 즉 주소란 말이에요. 주소.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고요. new라고 하는 이 예약어를 통해서 메모리에 수많은 객체들을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메모리에 생성된 그 수많은 객체들을 유니크하게 식별하고 찾아가기 위해서는 주소가 필요하다. 자, 배열 객체를 호텔로 비유한다고 그랬잖아요. 인덱스가 룸 넘버고요. 그러면 배열 객체를 호텔로 비유했을 때 내가 호텔을 정확하게 찾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 호텔의 주소, 호텔의 위치 정보인 메모리 주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주소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주소 정보를 이용해서 배열 객체에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배열과 참조 변수. 배열과 참조 변수. 자, 배열에 대한 참조 변수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배열의 개념, 배열 객체 생성까지 살펴봤어요.